KUMC 저녁 종합 뉴스, 미국 과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8월 4일 LA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월 18일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20일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방식이 아닌 신종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부분 행사는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년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월부터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 1년 4개월의 긴 여정 끝에 민주당의 후보 자리를 꿰차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로서 공식 등극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9시 수락 연설을 하며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기업 틱톡 인수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든 다른 기업이든 오는 9월 15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의 틱톡 인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틱톡 인수 시 미 재무부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 부동산 디벨로퍼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MS와의 관계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비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MS는 거래 시 키머니 즉 권리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며 미국 정부 없이 MS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틱톡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에서 가치가 없다며 미국 정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MS 측은 보안 검토를 철저히 거쳐 틱톡을 인수하고 미국 정부에 적절한 금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질리아드 제약사가 제조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중증, 위중 환자 106명 가운데 4명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준욱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 투약 상황 및 효과와 관련해 106명에 대한 투여 현황을 보게 되면 이상 반응이 4건 정도 보고됐다면서 부작용은 각각 간의 수치가 좀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 발진이 생긴 것, 그리고 심장에서 심실이 조금 조기 수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과 위중 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면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중증 환자입니다. 질리아드 제약사의 처방에 의하면 투약은 5일간 10ml 주사약 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투약 기간을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제약사들이 백신을 넘어 항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은 이날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온 합제에 대한 동물 시험 결과 항체온 합제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히말라야 원숭이 36마리와 햄스터 50마리에 치료제를 투입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거의 완전히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백신 후보들의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항체온 합제를 맞은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코로나19에서 더 빨리 회복됐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리제네론은 지난달 7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사람을 상대로 한 3상 임상시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약 100개 의료기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제약사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대해 효과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 시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앞서 일라이릴리는 지난 2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람을 상대로 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 내 요양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약사는 치사율이 많은 60대 이상의 치료약을 임상실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제약사들의 행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초특급 계획에 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부실 검사 논란에 많은 의료계에서는 신뢰를 잃어가는 의료당국의 처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미국 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3,500개 중국 제조업체의 수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식 검사도 거치지 않은 업체를 명단에 올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부실 검증으로 대형 병원과 공공기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입 N95형 마스크 64%가 기준 미달이며 중국산 KN95 마스크는 80% 이상이 미국 정부의 기본 품질 테스트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미국 연방기관과 의료기관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약 1억 8천만 개 규모의 중국산 KN95 마스크에 대한 주문서가 제출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품질 문제로 사용되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기업 등록제 및 마케팅 자료를 분석한 결과 FDA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던 중국 마스크 제조업체의 20% 이상이 설립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KN95 판매 허가를 받은 3,500여 개의 중국 제조업체 중 대부분이 미국 공식 기관에서 실시하는 완전한 제품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마스크 수입 및 유통업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DA는 성명을 내고 FDA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새로운 데이터와 과학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국산 마스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규정을 2배나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규제 유연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FDA가 허가하지 않은 제품들을 수입하기 전에 마스크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의 혈액 응고를 막고 급성 췌장염 치료에도 쓰이는 성분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국대병원은 4일 이지영 단국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장석빈 교수가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파모스타트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감염병저널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병원은 한국파스테르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치료 승인을 받은 10개 병원 중 한 곳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산소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나파모스타트가 항코로나19 바이러스 효과 및 염증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3명의 확진 환자는 치료 전 발열 및 폐의 다수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으며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나파모스타트 임상 치료 전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을 처방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매일 나파모스타트 200mg을 처방했고 그 결과 2에서 5일 만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19 폐렴의 주요 병리인 혈전 등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나파모스타트가 폐렴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임상적인 상태를 개선하며 비교적 안전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된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향후 임상시험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파스테르 연구소가 진행했던 실험실 연구에서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으며 긴급 사용 승인된 렘데시비르 대비 600배 우수한 수준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축구평의회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영국 BBC는 3일 현지 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부나 잉글랜드 풋볼리그 2부와 4부에서 심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3일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이를 의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앞으로 의사의 개인 컴퓨터 장비를 통한 원격 진료를 승인할 경우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격 의료 명령은 우선은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중요한 관련 법안을 의회에 보내 인준을 받으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디케어 대상자 전부에게 원격 의료의 길을 터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당국 소식통들은 익명을 전제로 공식 발표 전에 이 원격 의료안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아직 시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시골 지역 병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메디케어의 지급액의 흐름에서 고정적인 예측과 급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 단계적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그의 의료보험안 혜택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장거리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골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무려 170만 명이 원격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 치료를 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이용자 수는 수천 명대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일본 스타트업 도넌 로보틱스가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CNN이 3일 보도했습니다. 페이스 스마트 마스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과 연동으로 마스크 착용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말을 글로 옮겨주며 또 글은 8개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의 전면부에 있는 벌집 모양의 구멍은 통기성을 위한 필수 장치이지만 이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노 다이스케 대표는 제품은 방역 마스크 위에 착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흰색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내장된 마이크가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됩니다. 또 사용자의 말을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전화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로넌 로보틱스는 처음에 시나몬이라고 불리는 로봇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 프로젝트를 보류했습니다. 대신에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를 마스크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현지 시간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우편투표 확대가 추진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나에겐 그럴 권한이 있다면서 아직 그럴 단계까진 아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편투표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기자는 친트럼프 성향의 방송 원아메리카 뉴스 소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권한으로 각 주의 법으로 보장된 우편 투표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우체국이 11월 선거 때 우편 투표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연방우정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와 선거공보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때 보편적 우편투표를 도입하려는 네바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도 불법적인 심야, 쿠데타로 네바다 주지사가 공화당이 네바다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소송을 위협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네바다 주의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4일 두 차례 큰 폭발이 일어나 최소 73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국가 전역에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른 요인에 발생한 불꽃이 질산암모늄 창고에 옮겨부터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서 질산암모늄 2,750톤을 안전조치 없이 창고에 6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공기 중에서는 안전하지만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22일 북한 평안남도 용천역에서 일어난 열차 폭발 사고도 질산암모늄을 실은 화물 차량에 불꽃이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팬데믹 대유행의 징후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달 들어 4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5명, 국내 감염은 8명 수준으로 재확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조기 확진 격리 조치하는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국내 감염이 줄었다고 코로나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폭발적 유행이 언제든 가능하니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일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34명 중 국내 감염은 13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감염률을 보면 인도에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연속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필리핀도 지난 1일 4,96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하루 1,580명이 확진되며 신기록을 세웠고 4일 누적 확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에선 약 100일 만인 지난달 25일 다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7말 8초 휴가 기간에 강원도 홍천 캠핑장 집단 감염 등이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국내 감염이 주는 추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내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3일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격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 준수가 어우러져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학계 등에선 여름 종식설과 가을, 겨울 2차 유행설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 생존 능력이 짧아진다는 게 학계 통설이었기 때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는 감염력이 떨어져 잠잠하다가 서늘하고 건조해지는 가을부터 2차 유행을 할 것이란 예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르게 행동한다며 여름 종식설을 뒤늦게 일축했습니다. 한여름인 미국과 적도 지역인 브라질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국내 유행이 잦아든 데에는 장마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장마가 길어져 접촉이 줄어든 것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부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던 전수미 변호사가 이들 단체를 지칭해 대북전단을 일부러 떠들썩하게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후원 목적이나 정치적 프레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은 살포할 때 언론사를 다 불러 모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굿노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의 전 변호사는 북한 민주화운 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해 수년 동안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단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선교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접경 지역에서 말없이 보내거나 중국 연변이나 동북 삼성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성경이나 USB 등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은 정말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사역,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북단체들도 전단을 보내봤자 북한 주민들 손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부는 역풍이든 아니든 우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많은 대북단체들이 해명하기 바쁩니다. 다음은 한국 연예가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트롯 전국체전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ETV 새 예능 트롯 전국체전 측은 8월 4일 박상철이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측은 금일 박상철 씨의 소속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트롯 전국체전을 향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상철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출연을 확정지었던 상황이지만 박상철 씨가 1992년 A씨와 결혼한 뒤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의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재혼한 B씨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폭행 혐의 등으로 수차례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8월 4일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상철 씨는 일부 매체를 통해 폭행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최초 보도 매체를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박상철은 이날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녹화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트롯 전국체전은 각 지역에 숨어있는 진주 같은 신인을 발굴,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들이 선의의 경쟁 속 새로운 트롯 신인 가수를 탄생시킨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은 오는 11월 결선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소영이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